안녕하십니까. 전국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일요일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 8월 6일, 벌써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보고 또, 이걸 또 하다니 라고 해서 기대하시면서 클릭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벌써 시간이 2달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약 1년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로서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하나의 컨텐츠를 진행해보겠다라고 1탄에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유튜브에 약 12,000분 정도의 뷰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방송을 올린 게 6월 18일부터입니다. 제가 6월 18일에 올렸고요. 그때 당시에는 외계인이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의 첫 번째 팩폭으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예전에 영국 방송에 나왔던 외계인의 목소리, 그 실체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미친듯이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게 왜 실제가 존재하지 않았는지. 그때 제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쉽다. 나도 외계인이 있다고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인데 그 외계인에 대해서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점, 아쉽다라고 얘기했고, 2탄을 기대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2달 전에 그 방송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뒤 여러분들과 함께 일요일 미스테리 극장 23번째 시간으로 외계인의 존재 그 2탄에 대해서 한번 출발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외계인에 대해서, 그리고 UFO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다방면의 정보를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까지는 제가 이런 걸 했잖아요. 저번까지는 이제 외계인이 직접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막 얘기를 했던 걸 팩폭을 가했다면, 이제 오늘은 외계인에 대한 흔적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외계인이 한 거예요. 이거 외계인이 만든 거고, 이거 외계인이 하고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절대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야, 이거 주작이야.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그거 왜 주작이에요? 그냥 주작이래요. 라고 알고 있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지만 그 마땅한 근거도 모르는 내용들. 혹은 그게 진짠데 잘못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진행하게 될 일요 미스테리 극장은 총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외계인에 대한 총 3가지의 흔적인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바로 미스테리 서클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그거 뭔지 알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깊게 가보자고요. 나 그거 뭔지 알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2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타 섬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스타 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팩트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계인 흔적의 마지막 3번째는 바로 구탄행성이라 불리는, 구탄행성의 소행성, 바로 바닷속에 침몰해 있는 UFO에 대한 비밀을 같이 밝혀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렇게 3가지에 대한 외계인의 존재의 흔적, 이렇게 한번 오늘도 똑같이 팩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채팅창은 여러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유튜브의 시청자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개인이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난 이거 알아요 라고 해도 최대한 스포일러는 자제해 주시고, 아마 여러분이 아는 스포가 다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주시고 즐겁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본격적인 팩트 폭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지난번 외계인 존재 1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계인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우리 전 세계에 나타나서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외계인의 흔적들, 바로 첫 번째 크롭서클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크롭서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 크롭서클이라는 말을 보면 난 저거 모르는데?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실제 우리는 대부분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알고 있어요. 미스터리 혹은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시는데, 외국에는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검색하시면 안 나와요. 외국에서는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만 많이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쓰는 정식 용어는 크롭 서클이라고 부릅니다. 왜 크롭 서클입니까? 라고 하시면 바로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영국의 사우샘프턴, 거기에 이상한 모양이 하나 발견되게 됩니다. 바로 이 모양이죠. 크롭 서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 농장에, 내 곡식이 있는 곳에, 크롭이 있는 곳에 갑자기 뭐 둥글둥글 이상한 물체가 있더라. 이상한 뭔가 흔적이 있더라.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가장 초창기에 발견된 크롭 서클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모양의 기본적 모양을 띤 크롭 서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갑자기 영국 남부를 중심으로 미친 듯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국 남부로 계속해서 원의 형태로서 계속 무슨 이상한 서클, 저때 당시만 해도 크롭 서클이라고 해서 그냥 누군가가 장난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누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해서 저 때는 크롭 서클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가 하나 보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농장에 피해를 줬다?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의 장난처럼.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목격자도 없고 전날은 뭐 아무 문제가 없다가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기고 더더군다나 일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눌려있더라. 그리고 되게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뭐가 이상했냐면 늘 미스테리 서클을, 즉 이 크롭 서클은 시계 방향으로만 눌려요. 시계 방향으로만 곡식들이 다 누워있는 겁니다. 그거를 언론이 발표합니다. 요즘 영국 남부에 크롭 서클이 유행한다. 누군지는 범죄자는 잡지 못했지만 항상 시계 방향으로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크롭 서클이 발견되는데 언론이 보란듯이 반시계 모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시계 모양의 회오리가 있는 크롭 서클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분명히 오른쪽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갑자기 왼쪽으로 해서 마치 언론한테 보란듯이 무언가 바뀐 신호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주로 6월 되기 전, 6월달이 되기 전 금요일쯤에만 항상 만들어져요. 항상 금요일이요. 처음 만들어진 게 1978년. 그 이후에 영국 남부에 생기기 시작하다가 1986년까지는요. 한 해에 10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7년 영국 각지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1988년에는 전 세계로 퍼져서 500개가 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떠한 증거나 목격도 없습니다. 심지어 발자국도 없습니다. 밤사이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1988년경 서서히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언가 장난치는 거겠지라고 했지만 이건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랬던 거죠. 이게 뭐지? 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UFO와 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UFO하고 결합이 됐던 거냐면 그때 당시에 UFO 좀 전문가였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이제 팟이라는 사람인데 이분께서 미스테리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외계인이 한 거다. 이걸 그래서 미스테리 서클이 자신이 전문가다라고 얘기해서 보시면 적혀있는 거 보이십니까? 나사에서 은퇴한 과학자입니다. 나사에서 은퇴한 과학자로서 굉장히 사회적 그리고 지위가 높으신 분이에요. 이분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외계인이 만든 흔적이다. 외계인이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외계인, 다시 말씀드리면 크롭 서클은 애초부터 UFO가 함께 했던 게 아니에요. UFO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1988년 이후부터 요분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분이 UFO 컨텐츠를 합쳐버린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영국 BBC에서 미스테리 서클, 즉 크롭 서클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을 한번 했는데 이분 나와서 방영을 했는데 UFO가 만드는 걸 직접 봤다라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타납니다. 크고 빛나는 구가 곡물들을 원형으로 그리며 넘어뜨리고 있는 걸 난 실시간으로 봤다. 그게 너무 놀래서 나는 그걸 목격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 경찰관의 이름은 빌 존스입니다. 빌 존스에게 전화를 했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총 3명의 목격자가 이
크롭 서클, 미스테리 서클을 만드는 현장을 함께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UFO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 쪽을 향해 뛰어오는 걸 보고 도망을 치는데 자기 집 펜스가 전부 다 빛에 둘러싸여서 녹는 것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UFO를 피하다가 전화는 끊기게 되고 그렇게 끝났다. 최초의 목격자 진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했던 거예요. 그냥 크롭 서클로 누가 장난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거 정말 UFO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크롭 서클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한 가지 약점이 존재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봤을 때 크롭 서클의 내용을 보고는 이거 UFO가 있나? 뭐 그럴 수 있겠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시는 우리 기억 속에 숨어있는 어쩌면 우리는 UFO를 믿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미스테리 서클, 즉 크롭 서클을 믿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진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롭 서클에 대한 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투데이의 계략입니다. 여러분은 투데이라고 아십니까? 영국에 있는 한 잡지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잡지인데 이 투데이라는 잡지가 어마어마한 사진을 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말이죠. 어떤 사진을 보여주게 되냐면 요겁니다. 보시면 되게 신기할 겁니다. 이게 실제 기재되었던 잡지의 사진입니다. 원형의 증거, 여기 있는 사진 있죠? 요 모양을 이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었는지 아십니까? 파님, 이 작품을 감정해 주십시오. 정말 UFO가 만든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나사의 은퇴한 과학자에게 그리고 미스테리 서클 전문가에게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랬더니 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아주 멋진 작품이며 이것은 UFO가 만들었다는 완벽한 증거다. 라고 나사의 전 과학자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명한 미스테리 서클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투데이가 팩폭을 가합니다. 투데이의 계략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투데이는 애초에 이 서클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두 사람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은 더그와 데이브입니다. 더그와 데이브가 애초부터 미스테리 서클을 만들고 있다. 우리가 만든 것이다라고 투데이에다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투데이의 편집자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 그냥 터뜨리지 말자. 그냥 터뜨리지 말고 이거 팻한테 주자. 팻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낚아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팻한테 줬는데 팻이 그걸 보자마자 야 이거 쩔어요. 이거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걸 보고서 이거 꿀이에요. 이거 미스테리 서클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더그와 데이브가 우리가 만든 겁니다. 라고 투데이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계신 팻은 그냥 세대인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자신들이 이 미스테리 서클을 만들었다는 걸 증명을 완벽하게 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증거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더그와 데이브는 자신들이 미스테리 서클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영상까지 함께 준비를 했으니 조금 이따 함께 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좀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잘 만드시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분들이 이걸 왜 만드시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 잡지 인터뷰에 보게 되면 1958년과 1966년 사이에 호주에 살고 있었는데 퀸즐랜드 풀숲에 출연했던 원형 모양으로 잘린 풀들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거 한번 영국에 만들어서 UFO 신봉자들 한번 낚아볼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다고 합니다. 최초의 사용은 뭘로 했냐면 방범용 철봉이요. 철로 된 봉 같은 걸 이렇게
누르면서 출발했다고 해요. 아까 만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모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서클에 대한 모양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원이 난잡해요. 완벽하게 동그란 게 아니고요. 약간 찌그러져도 있고 약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하나씩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꺼운 널빤지와 로프를 사용해서 고도의 미스터리 서클도 만들고요. 그리고 현지에 기상학자가 막 곡물이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를 자기들도 듣고 그걸 반대 방향으로 만든 적도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왜 6월달까지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땐 6월 초에는 유채밭의 줄기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4피트의 봉 가지고 눌러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6월 전 이럴 때 많이 했고 내가 금요일날 했던 이유는 더그의 아내한테 비밀로 이걸 만들고 있다가 아내가 의심을 했다고요. 바람핀다고. 그래서 그 서클을 들켰는데 아내가 그걸 보고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만들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1986년에는 2인조로 시작을 했는데 1987년도부터는 이게 각 나라마다 팀들이 생깁니다. 윌트셔 A 그리고 연합국 조사, 캠브리지 아니면 뭐 빌리 베일리 이런 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미스테리 서클의 모양은 그렇게 각자의 작품으로 하나씩 완성했던 그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미스테리 서클을 가보면 주변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데? 들립니다. 들렸고요. 소리도 녹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도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꾀꼬리. 새가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농작물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만드는 걸 직접 목격했다던 목격담이 있었죠. 집 주소 경찰관 빈 존스.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찰관이었고요. 그냥 나온 얘기예요. 도시 괴담일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미스터리 서클에는 방사능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UFO 컨텐츠를 보던 다 똑같은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든 방사능 수치는 나와요. 방사능 수치는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데 그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원래 있어야 되는 수치 가지고 존재한다고 얘기하시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밤에만 만들어서 불을 안 비추면 못 만들지 않아? 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증명을 하셨어요. 달빛만으로 만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런 고충을 하세요. 자기가 만들 당시에 달이 10,000원이었던 적이 있대요. 가득 찬 거죠. 가득 찼을 때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빛이 밝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숨어가지고 봤다고 해요. 무서우니까. 괜히 들킬까봐 만드는 게 들킬까봐 그땐 빛이 너무 밝아서 문제였다. 달빛만으로 만드는 게 충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발자국을 어떻게 남기지 않았냐 라는 얘기도 해요. 발자국을 남기지 않은 방법도 뭐라고 진술하셨냐면 첫 번째, 자기가 장대를 만들었을 때 선가죽 그 널빤지가 쭉 같이 밀었죠. 그 널빤지를 밟고 나오면 상관이 없답니다. 그 널빤지 마지막에 빼면 되니까 그 방법을 가장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진술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실 크롭 서클, 즉 미스터리 서클에 대한 부분은 외계인의 흔적이다라고 출발을 했지만 저는 원래 이거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까지 깊게 안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지만 저도 이걸 왜 애초에 믿지 않았냐면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창기 미스테리 서클, 초기의 미스테리 서클을 보자마자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분명히 사람이 만들었다요. 왜 그랬냐면 이게 UFO가 만들었다 치기에는 정교함이 떨어져요. 일단 구체의 모양도 너무 찌그러져 있고 누가 봐도 어설프거든요.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약간 컴퍼스 같은 것도 이용해서 되게 잘 만들었던 거겠지만요. 크롭 서클에 대한 진리, 크롭 서클에 대한 진술, 전 이 부분에 대해선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나타난 진실이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게 될 첫 번째의 이제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진실이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허무한가요? 난 외계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야? 미스테리 서클도 아니야? 그러면 다른 것들도 있잖아.
그것만 아니라고 해서 외계인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실까봐 두 번째 근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스터 섬의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스터 섬이라고 아십니까? 이 이스터 섬은 지구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고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섬입니다. 굉장히 멀죠. 남미 지방에서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완전히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고 봐도 될 만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스터 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벌써 채팅창에 올라오네요. 저기 모아이 석상. 너 모아이 석상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모아이 석상에 대한 미스테리를 준비하려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넣어봤는데요. 제가 모아이 석상의 미스테리를 확인하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아이 석상에 대한 비밀을 알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모아이 석상이 왜 미스테리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허허벌판 속에 석상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허허벌판이에요.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저걸 어떻게 옮겼지? 저거에 대한 실제 크기를 보시면 지금 보이십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조그맣게 보이는지? 저렇게 사람이 조그만데 어떻게 저만한 걸 만들 수 있지? 그것도 이스터 섬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걸 만들 수 있는 거야? 저거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굉장히 만연합니다. 여러분 잠시 방송사고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송사고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 좀 하고 갈게요. 네, 방송사고 났어요. 죄송합니다. 편집 좀 하고 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편집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제 화면이 나갔어요. 네, 제 화면이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좀 죄송합니다. 네, 화면이 나갔습니다. 네, 잠깐만, 네, 편집 좀 하고 갈게요. 큰일 날 뻔해요. 여러분, 생방의 묘미입니다. 생방의 묘미입니다. 화면이 지금 순간적으로 나가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의도한 게 아니라 생방의 묘미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할게요. 보겠습니다. 잠깐만, 편집 좀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터 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은 되게 조그맣고 이렇게 거대한 석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거 하나와 이스터 섬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남미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고립되어 있는 섬에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건 UFO가 만들었다. 외계인이 만든 흔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은 진짜 빼도 박도 못하나? 이건 정말 맞나? 이건 어쩔 수 없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자 생각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이스터 섬에 대한 비밀부터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터 섬이 정말 어떤 곳일까? 저기가 어떤 곳이길래 저런 미스테리를 갖고 있었을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스터 섬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스터 섬의 일명 역사에 대해서 아주 꿀잼으로 바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터 섬이 발견된 건 1722년 바로 부활절에 발견이 됩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네덜란드의 제독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제독, 바로 탐험가 야커프 로에벤 제독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남태평양에 있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항해를 하다가 멀리서 이상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장면을 봤죠. 바로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봤는데 라고 본 거예요. 섬 끝에 무언가 이상한 군대 같은 게 서 있는 걸 확인합니다. 제독이죠. 저 섬에 저게 뭐지? 아니 왜 저기에 저런 게 있는 거지? 라고 깜짝 놀란 겁니다. 저기에 왜 군대가 있을까 싶어서 무언가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군단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이 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섬이며
그 179제곱킬로미터의 조그마한 섬, 굳이 얘기하면 제주도의 10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륙을 했더니 이곳에서는 각각의 색의 몸을 색깔을 다 입혀놓은 원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의 키였고요. 머리 색깔이 약간 붉었던 사람들입니다. 좀 머리가 붉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백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로에벤 제독은 뭐지? 아까 그 군대는 뭐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군대들은 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던 거지? 그래서 그쪽으로 향해 가보려고 합니다. 레벤 제독은 당시에 이스터 섬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이스터라는 뜻이 부활절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름을 부활절의 섬을 찾아서 이스터 섬이라고 명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기원입니다. 근데 이 이스터 섬에 도착한 우리 이 제독은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분명히 여기 보이는 이 거대 석상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데 저 거대 석상을 옮길 만한 도구도 없고 이곳엔 나무도 없고 밧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석상을 저기다가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큰 거죠. 적당히 커야 되는데 너무 커요. 나무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기록에는 약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독이 좀 나쁜 역사를 시행한 게 뭐냐면 이런 걸 만든 것도 보고 놀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엄청난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불안한 마음에 이 섬의 마을 주민 12명을 사살합니다. 그걸 시작으로 1805년에는 미국인이 22명을 이곳에서 납치로 다 데려가요. 노예로 납치하는 일도 있고 1862년에는 페루의 노예상들이 여기에 있는 왕, 그러니까 이쪽의 왕이죠. 이 이스터 섬에 있는 왕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승려들까지 다 납치해가서 노예로 부려먹는 등 정말 좀 패륜적인 짓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터 섬의 고대